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뽀TV입니다. GTX 운정역에 랜드마크 주상복합 부지가 6개 부지가 있습니다. 2022년에 상반기가 예상이 되고요. 공공택지 민간 분양으로서 사전 청약이 도입이 됩니다. 자, 이곳은 거의 파주 운정신도시의 랜드마크로서 활용정점을 찍는다. 2023년, 24년에 청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정부가 토지를 완전 연끌을 하면서 사전 청약을 다 끌어들이면서 여기를 사전 청약으로 22년에 조건부로 토지 매각을 결정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되면 여기를 한다고 봐야 돼요. 자, 여기는 저도 지원을 할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좋은 입지고 반드시 여기는 그냥 무조건 지원해야 됩니다. 여기 청약 당첨 확률, 가점 이런 거 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그냥 웬만한 분들은 나의 가점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지원하세요. 여기는요. 그래서 GTX 운정역과 이 주상복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깊어지는 공공택지 민간분양 사전청약제도에 대한 시행사, 민간 건설사의 고민이 커지고 있어요. 자, 민심은 정부가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공급을 확대해 줄게. 너 민간 분양에도 사전청약을 넣어라. 주택 공급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책임은 민간 건설사가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LH가 한 사전 청약은 LH가 시행자고 SH가 시행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사전 청약에 대한 모든 책임은 LH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하지만 이 민간 분양은 공공 분양하고 다르잖아요. 이거는 수익 사업이란 말이에요. 민간 사업자가 수익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민심은 정부를 좋아하고 이렇게 가는데 민간 건설사가 만약에 이게 늦춰지게 되거나 분양가에서 좀 약간 그 건설사와 이게 입주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분쟁의 요소는 계속 높아지겠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라고 해도 해마다 토지비와 건축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전 청약을 한 시점과 본 청약을 하는 시점 그리고 입주 시점이 이게 정말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책임들은 어떤 리스크는 다 민간 건설사들이 가져가야 된단 말이죠. 혹시나 입주가 늦어지게 되면 그리고 이런 일군 대형 건설사들은 브랜드 가치 자이라든지 프루지오, 힐스테이트 이런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행위를 절대 하고 싶어 하지 않죠.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든 높이기 위해서 민간 건설사들은 노력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리스크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민간 건설사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GTX 운정역 주상복합 부지는 사전 청약 조건부여도 엄청나게 많은 건설사들이 별들의 전쟁을 펼칠 것으로 이건 자명한 사실이죠. 여기를 도전하지 않을 민간 건설사는 없다고 봐도 이게 너무 어려운 거지 내가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거를 토지 매각 받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다 뛰어들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정부가 이거는 거의 강제죠. 사전 청약 조건부로 이번에 조건 다음 장면에서 말씀드릴 건데 조건부로 토지를 매각하기 때문에 사전 청약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이미 약속을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이제 GTX 운정역 랜드마크 주상복합 부지 6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파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GTX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를 어떤 투자의 관점이나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GTX 운정역도 많이 검색을 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주 운정신도시가 이렇게 있다면 GTX 역사가 바로 여기란 말이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대심도 40m 이하 40-50m로 이렇게 여기에 차량 기지를 만들고 역사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바로 이 역사 여기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문화시설 부지가 있고요. 업무 복합 부지가 있고 주상복합이 이 GTX 역사 이 광장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제가 활용점점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요 스카이라인들을 다 맞출 걸로 예상이 돼요. 지구단위 계획을 또 설명드릴 건데 굉장히 멋들어지게 주상복합 부지들이 이제 6개의 광장들의 이렇게 광장을 바라보면서 생기게 되면 여기가 이제 GTX 역사 지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승센터가 지하 1층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만남의 광장이나 여기서 많이 이제 모임을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 굉장히 랜드마크라는 거죠. 굉장히 그 주상복합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아파트, 주복 아파트의 입지 가치는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탑급이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명실상부한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의 랜드마크고요. 여기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계획 지침이에요. 여긴 지금 파주 운정 3지구의 특별계획구역입니다. 특별히 관리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지구단위 계획은 반드시 건설사들이 준수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준수해야지 여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주상복합 용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절도 GTX 역세권의 활성화 및 파주 운정 3지구뿐만 아니라 운정 신도시 전체의 중심성 강화를 도모하는 랜드마크적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한다. 자, 여기 주상복합 부지들을 랜드마크처럼 이렇게 만들어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간선도로의 완충 기능을 유도한다. 자, 무슨 얘기죠? 이렇게 간선도로, 이건 녹지네요. 그리고 요 사이에 도로들이 있단 말이죠. 요렇게도 도로고, 요렇게도 도로고, 여기도 도로고, 이런데 완충, 그러니까 주복이 이렇게 칸이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들어서면서 이런 녹지와 함께 주변 아파트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완충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층부는 비주거 용도. 왜냐면 주상복합이니까 이제 상가가 들어가잖아요. 상가도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디자인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을 해야 된다. 자, 주상복합 용지는 랜드마크적 기능을 충분히 살리되 주변 건축물의 높이와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을 한다. 자, 요쪽에 이제 있는 아파트들 다 28층 이렇잖아요. 주복은 당연히 30층이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GTX 역세권이 중심이 여기 역사가 있다면 커뮤니티 관장 지상에 있고 중심 생활권이 있고 위로는 학교 특화존이 있고 여기가 자이고 한신더휴였죠. 아래로는 또 왼쪽으로는 또 수변공화가 녹지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또 단독주택 용지들이 있어서 또 조용하고 쾌적하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요소들을 다 가미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청약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지원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당첨 확률이 몇 프로가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 없이 더군다나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1순위 요건 그리고 1주택 처분 서약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냥 무조건 넣는 거고 저도 여기 무조건 그냥 넣을 겁니다. 전매 제한 10년이어도 좋아요. 자, 왜 좋냐면 GTX 역사가 여기가 뭐 GTX 역사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GTX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는 서울에서 멀어지면 멀어지는 곳일수록 GTX 역사 근처에 주택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높아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GTX가 굉장히 수도권에 어떤 교통혁명을 가져오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GTX와 지하로 연결되는 이런 주상복합 부지를 내가 당첨이 돼서 여기를 보유를 한다. 이거 그냥 안 팔아도 돼요. 계속 증여해도 되고요. 자녀분이 있으시다면 그냥 꾸준히 계속 가져가도 됩니다. 물론 주상복합은 재건축할 때 좀 단점이 있어요. 대지지분율이나 뭐 주상복합에서는 좀 자기 부담금이 높아질 수가 있고 이런 재건축할 때는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여기 이렇게 GTX 역사랑 연결되는 주상복합이라면 안 팔아도 된다. 계속 보유하고 가져가도 정말 좋을 것이다. 파주 운정에서는 이것만한 곳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스카이라인 얘기도 하고 그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다음 장면에서 말씀드릴 건데 보통 용적률과 건폐율이 뭐 50% 이하 그리고 뭐 300% 이하인데 주거 전용은 270% 이하인데 요거를 그러면 어느 정도의 모습이 주복이 나올 것이냐 이거 제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포인트예요. 자, 요게 세종인데 요쪽은 이제 층수가 좀 높고 그리고 여기는 조금 낮은데 요 정도 요런 급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1단지가 343세대로 이 땅의 크기도 좀 비슷하고요. 오히려 좀 더 작아요.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도 그 건물의 외관이 나온다. GTX 운정역 주복 부지도 요 정도의 멋들어진 컨셉은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무려 6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복 부지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 보면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에 보면 이렇게 주복 1, 2, 3, 4, 5, 6이 있습니다. 1, 2, 3, 4, 5, 6이고요. 가운데 여기 지하에 GTX 역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다 지하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보시면 주복 1에서부터 주복 2, 3, 4, 5, 6인데 뭐가 눈에 띄시죠? 일단 다 해서 2600호라는 게 이제 눈에 띄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복 1은 486세대, 326세대, 472세대, 472세대, 422세대, 422세대. 좀 희소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한 가지 주복 4를 좀 보셔야 돼요. 주복 4를 보면 8호초가 대형 평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만 지금 34평 이하로만 구성이 되고 나머지는 다 지금 세대수가 대형 평형대가 다 이렇게 있죠. 자, 대형 평형대가 있다는 건 뭐죠? 추첨제 물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청약가점 보지 말고 무조건 한번 지원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여기는 그냥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LH 홈페이지 가면 2022년 사전 청약 조건으로 공고를 하겠다고 아예 말뚝을 박아놨습니다. 10월 말에 여기 GTX 주상복합 6개 부지의 토지 공급이 공고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파주운정 주복 1, 2, 3, 4, 5, 6이죠. 자, 이게 굉장히 이제 공고부터 봐야 되겠지만 공고에 요 두 개를 묶어서 팔지 아니면 6개 부지를 그냥 하나하나 별도로 팔지는 LH 마음이겠죠. 이거를 봐야 되고 또 여기에 경쟁 입찰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1, 2부지를 어떤 1군 좋은 브랜드 건설사가 이걸 다 경쟁 입찰을 받았다. 그렇게 된다면 이건 묶일 수도 있겠죠. 1단지, 2단지로 묶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변수는 많습니다. 여기에 몇 개의 아파트 브랜드가 나오느냐, 시공사가 몇 개가 되느냐는 이 별들의 전쟁, 이 경쟁 입찰에서 과연 승리자가 누가 나오느냐, 요거에 결정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LH가 어떻게 공급하느냐,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6개 부지가 한 개의 아파트 브랜드로 이렇게 요렇게는 묶일 수 있겠죠? 요렇게 묶일 수 있고, 요렇게 묶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묶일지 아니면 6개 브랜드가 다 별도로 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는 토지 공급할 때 LH가 결정을 해줄 거예요. 중복해서 이 주복부지 6개를 건설사들이 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경쟁 입찰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인지 아니면 이 중에 건설사들은 하나만 선택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한번 지켜보시고 지금 청약을 하고 이 주복부지를 노리실 분들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어떻게 되든 2600호는 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할 때 내가 여기서 어디가 위치가 좋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 내가 가점이 낮다면 이 8호초가 여기를 많이 좀 집중적으로 한번 넣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10월 말에 토지 공급이 나오고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여기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가 이제 생기고 시공사가 어떤 게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되니까 그건 그때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주상복합 사전 청약 예상 기준입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주상복합 부지 방금 설명드린 6개 부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공급 비율은 일반 공급 사전 청약이어도 일반 공급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 공급이 LH 사전 청약은 85%인데 민간이다 보니까 확 떨어지죠. 자, 기관 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3%, 신혼부부 20%, 생애 최초 15%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상 분양 시기는 2022년 상반기는 언제까지죠? 6월을 얘기하죠. 요때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주 운정신도시는 청약 가열 지역이고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래서 물량 배정이 어떻게 되느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파주시 1년 이상 30%, 경기도 6개월 이상 20%, 서울, 인천 거주자 50%로 물량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가점제 추첨제 비율을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주복부지는 34평 이하도 있고 34평 이상 대형 평수도 있죠. 주복 4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주복 4를 제외하고는 34평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 34평 이상은 가점제 30%와 추첨제 60%예요. 자, 내가 청약 가점이 턱없이 낮아요. 청약 가점 여기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엄청 높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는 무조건 당첨될 것 같다라고 보는 거는 69점 정도? 뭐 70점대. 이거는 당첨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고요. 60점대들은 이거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많이 고민해 보시고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보시고 가점이 낮은 분들은 추첨제 그냥 이렇게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한번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상복합부지 사전청약 6개 부지 중 한 곳만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여기 보시면 민간 사전청약인데 타 사전청약, 본청약 모두 참여가 불가하다고는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민간 사전청약인데 이 6개 부지가 만약에 다 전부 다 다른 민간 건설사가 이거를 토지를 다 가져가게 된다면 이 민간 건설사한테 이거를 일률적으로 6개월 이내에만 사전청약하라고 했지 몇 월 며칠 날 이걸 동시에 사전청약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건설사들마다 물론 사전청약 조건부로 토지를 공급받겠지만 이거는 LH가 아니잖아요. 민간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플랜과 스케줄에 따라서 어떻게든 서두르겠지만 이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인허가도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 곳만 선택하게 하는 거 이거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주복 1 떨어지면 주복 3에 또 지원하고 주복 2 떨어지면 주복 5에 뭐 지원해보고 물론 이번에 지금 이 토지 매각 조건부가 6개월 내에 사전청약을 무조건 하라고 했던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기 때문에 청약 시기는 비슷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예 이거를 하나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청약통장이 소진이 됩니다. 민간 분양은 청약통장을 사용한 걸로 간주하는데요. 여기 당첨되면 그냥 완전 땡큐죠. 저는 청약통장 소진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주택 처분 사약자도 파주 운정신도시는 민간 사전청약은 지원이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자, 1주택 처분 사약으로 청약통장 1순위로 여기를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점제에는 포함이 안 되고 이 추첨제 물량에서 추첨제 물량 25%에서 75%는 무주택자 우선 한번 돌려주고 여기에 1주택 처분 사약자 그래도 기회가 있잖아요. 여기도 1주택 처분 사약자 마지막에 한번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갈아타기나 1주택 처분 사약자들도 어차피 여기는 그냥 무주택자들도 당첨 확률이 낮고요. 1주택 처분 사약자분들도 당첨 확률이 낮고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냥 일단 넣어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보면 그냥 기가 막히죠. 이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요게 이제 그 조감도예요. GTX 운정역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요렇게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환승센터인데 이게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거고 GTX 광장이 있는데 여기 광장이 있죠. 그리고 여기 물의 정원이라고 그 물 분수된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여기 요렇게 지하로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하에 이제 상업시설과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계단으로 내려가서 여기 상업지를 이용하면서 GTX 역사를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 GTX 운정역은 지상에 이렇게 아까 제가 물의 정원 요게 요거예요. 요쪽인데 여기 위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지상층은 만남의 광장이고요. 그 지하 1층은 운정역 환승센터입니다. 그 주차장들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GTX 대합실 그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환승주차장과 GTX 대합실 그리고 GTX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주상복합 부지들은 다 연결됩니다. 지하로요. 지하로 상가로 이렇게 이어지고 지하로 이어지고 지하로 이렇게 이어져서 결국에는 GTX까지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추운 날, 더운 날에도 주상복합 여기 당첨되신 분들은 그냥 지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GTX를 이용할 수가 있다. 정말 멋지겠죠. 너무나도 저도 당첨이 되고 싶은 그런 곳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업무복합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힐스테이트 더 운정을 운영하는 인천개발에서 여기도 가져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여기 업무복합 부지도 상당히 멋들어진 것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상업지는 아직 지금 토지 매각 안 했어요. 특별계획구역인데 어떻게 구성이 될지 이거는 다음 장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상으로도 연결되고요. 지상으로도 이렇게 보행로로 연결되고 지하로도 연결된다는 이 표시예요. 이렇게 지하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주복부지가 가지고 있는 입지가치 아파트의 가치는 정말 뛰어나다. 그리고 지금 옆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뭐죠? 이건 물론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라고 100% 확정이 아니라 이거를 지금 지구단위 계획에 넣을 정도로 이런 컨셉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요 안에 있는 상업지 이 빨간색 그 토지의 용도인데 뭐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컨벤션, 쇼핑센터 이런 것들도 좀 넣고요. 업무복합 상업, 오피스텔, 금융, 창업 지원 등 그리고 일반 상업, 판매시설, 학원, 병원, 편의점, 일반 음식점, 주점들도 들어가고 오피스텔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주상복합 부지에 살게 되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학군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요 위로 올라가면 이게 지금 유치원 부지고 초등학교도 있고요. 이 아래쪽에도 또 초등학교가 있어요. 주복 부지들이 상업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좀 초등학교가 거리가 멀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더더욱 멀다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요거는 요거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까요? 요 주상복합 부지들은 여기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고요. 요쪽에 초중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주상복합임에도 불구하고 학군 배정이 수월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그런 인근 지리적 그 거리 그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입지 가치는 더더욱 높아진다. 상업지의 인프라를 다 수용하고 GTX 타고 강남으로 30분으로 가고요. 동탄까지 내려갈 수 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주상복합의 스카이라인 고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멋들어진 야경 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무조건 지원해야 되는 곳이고 아주 탐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짧게 간단하게 예전에도 영상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GTX 운정역 주상복합 부지가 사전 청약을 한다는 아주 놀라운 소식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준비하시고요. 이거는 반드시 넣어야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상복합이 평수가 낮다. 아파트 대비해서 좀 좁다. 장점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장점이 아주 넘쳐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꼭 한번 청약을 지원해보고 도전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오늘 내일 지나면 이제 또 주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